코딩 셰프입니다. 조만간 시작될 조금 매운맛 강좌를 대비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몇 가지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컨텍스트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었던 컨테이너, 컬럼, 로우 위젯 중에서 오늘은 컨테이너 위젯에 대해서 좀 더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오늘 강좌는 편한 마음으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플러터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문서들 중에서 위젯 카탈로그 페이지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레이아웃 섹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플러터에서 화면 배치와 관련된 위젯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단에 싱글 차일드 레이아웃 위젯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컨테이너 위젯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클릭을 해보면 컨테이너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컨테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위젯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Containers with no children try to be as big as possible. 번역 여하를 떠나서 먼저 에뮬레이터에서 시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앱바 없이 스캐폴드에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블루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바로 body argument를 불러와서 컨테이너 위젯을 불러왔습니다. 방금 컨테이너 클래스에 대한 설명에서 as big as possible 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컨테이너 위젯은 무조건 페이지 내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차지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위젯 내에서 한 줄 밑으로 내려와서 컨테이너의 배경 색상을 red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스캐폴드에서 배경색을 블루로 지정했음에도 화면 전체가 컨테이너에서 지정한 배경 색상으로 바뀝니다. 이제 Containers with no children try to be as big as possible 이 문장을 번역을 해보면 child가 없을 경우 컨테이너 위젯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위젯은 스크린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위젯에서 child 위젯을 불러오면 어떨까요? 한번 텍스트 위젯을 child 위젯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hello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그 즉시 컨테이너 위젯은 child 위젯의 크기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스캐폴드에서 지정한 블루 배경색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문서를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Containers with children size themselves to their children. 즉, 컨테이너는 child를 가지게 되면 그 child의 크기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위젯에서 child 위젯으로 텍스트 위젯을 불러왔고 이 위젯의 크기는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텍스트 위젯의 크기에 맞추어서 컨테이너 위젯의 크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텍스트가 거의 화면 밖으로 나가 있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러터에는 Safe Area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즉, 개발자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컨텐츠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경계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컨테이너 위젯을 Safe Area 위젯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위젯을 클릭을 하고 Alt Enter를 누르면 제일 상단에 Wrap with Widget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서의 단축키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위젯이 새로운 위젯 안으로 들어갔고요. 우린 여기 위젯을 Safe Area로 바꿔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텍스트 위젯이 화면 내로 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컨테이너 위젯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컨테이너 위젯의 크기를 먼저 지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을 지정해 주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컨테이너가 생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스크린의 가장자리로부터 좀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아시듯 이때는 margin 값을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margin 아규먼트를 불러온 후에 뒤에 엣지 인셋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캐릭터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엣지 인셋 from LTRB 속성을 사용했었죠. 다양한 속성들 중에서 먼저 엣지 인셋 all 속성을 불러와서 2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정사각형 컨테이너 상하 좌우 모두를 화면 가장자리로부터 20픽셀씩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위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고요. 이번에는 컨테이너 위아래 간격과 좌우 간격을 보다 편하게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엣지 인셋 시메트릭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엣지 인셋 시메트릭은 세로축과 가로축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로축을 80으로 가로축을 2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컨테이너가 지정한 수치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위쪽과 왼쪽은 각각 80과 20픽셀이 떨어진 것은 알겠는데 오른쪽과 아래쪽은 어떻게 80과 20픽셀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는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플러터 인스펙터입니다. 여기 플러터 인스펙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면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에뮬레이터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는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위아래는 80, 좌우로는 20픽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ertical을 50, horizontal을 10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상하 좌우의 위치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안에 있는 텍스트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잘 알고 계시듯 이번에는 패딩으로 조절해주면 됩니다. 패딩 값 역시 엣지 인셋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진 밖으로 나와서 한 줄 내려오신 후에 패딩 속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엣지 인셋 all 속성을 불러와서 수치를 2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컨테이너 안에 또 작은 박스가 생기면서 텍스트가 컨테이너로부터 20픽셀씩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를 40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박스가 작아지면서 텍스트가 가려집니다. 즉 컨테이너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상하 좌우를 40픽셀씩 떨어지게 해야 하므로 텍스트의 공간이 줄어들어서 텍스트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웹 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마진과 패딩이 아주 손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플러터 개발팀은 웹 개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이 플러터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웹 쪽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컨테이너가 스크린의 가장자리에서 일정 간격을 가지게 하고 싶을 때에는 마진 값을 사용하고 그 컨테이너가 포함하고 있는 요소가 컨테이너의 가장자리에서 일정 간격을 가지게 하고 싶을 때에는 패딩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마진은 위젯의 바깥쪽을, 패딩은 위젯의 안쪽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컨테이너는 오직 하나만의 child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플러터에는 멀티 child를 가질 수 있는 위젯과 싱글 child를 가지는 위젯의 구분이 확연한 만큼 이 또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강좌 내용이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순한맛 강좌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좌인 만큼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조만간 시작될 조금 매운맛 강좌를 위해서 혹시라도 기본 위젯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멀티 차일드를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위젯인 컬럼과 로우 위젯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